이제 미국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앞으로 우리 그 한반도에서 일어날 일을 대충 몇 가지 짚어볼까요? 이제 북한에서 일어날 일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일이 있겠죠. 일단 그 북한 변수에 따라서 문재인 정권이 대처 방안이 있을 거고요. 대처 방안하기보다는 뭐 종속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먼저 북한 측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주 단기간 내에 북한 그 정권 내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대대적인 숙청이라든지 지금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김정은이의 그 위상이 추락했으니까 그 추락된 위상을 되살리기 위한 어떠한 형태로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뭐 간첩 혐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측근의 그 희생양을 좀 찾겠죠. 희생양을 찾아가지고 숙청하고 사형시키고, 그런 것을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걸 안 하면 수군수군되고 북적북적되고 하는 일이 일어날 테니까 김정은이로서는 이제 선택 방법이 없죠. 공포정치의 강화, 공포정치의 강화로 더 치닫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지금 먹을 게 없는 상황 하에서 공포정치로 치닫게 되면은 그 밑에 김정은을 떠받치고 있던 세력과의 어떤 극한적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지금 대북 제재를 풀지 못하고 계속 고사 상태로 가게 되면 김정은의 그러한 포괄적 공포정치가 결국 통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김정은의 어떠한 도발적 행동이 나오든지 아니면 자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국제 외부적인 여건은 상당히 좋다. 저는 그런 이야기는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계속 해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회담을 통해서 지금 공이 김정은과 문재인에게 넘어가서 아마 조만간 북한 내부에서 되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일어날 수밖에 없고, 누군가 숙청을 당하고 뭐 최룡해가 숙청당한다든지 애꿎이 엉뚱한 사람이 뭐 그렇게 하면서 김정은은 자신의 그 철퇴를 휘두르면서 잠재우려고 할 겁니다. 자신의 실추된 위상을. 그리고 남은 문제는 이제 그 중국이 문제인데, 중국에 대한 그 공격을 트럼프가 이제 미중 전쟁으로 시작을 했고, 현재까지로 보면은 중국이 김정은의 배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없다. 현재 그렇게 보이거든요. 일설에 의하면은 김정은의 요청을 시진핑이 그냥 한마디로 거절했다. 이런 일설도 있고요. 그러면 하여간 중국이 변수인데, 중국이 지금 트럼프와의 미중전쟁에서 북한의 뒷배를 보아주지 못한다면 김정은은 어떤 도발적인 폭력정치, 되게 안 좋은 숙청 뭐 이런 거를 하다가 결국은 자멸하거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무슨 뭐 도발을 하는 거겠죠. 도발을 하면은 그 결과는 더 빨리 진압될 것이고,
이것이 현재 이제 앞으로 북한이 앞으로 금년 내에 6개월 내에 1년 내에 일어날 단기간적인 북한의 내부 정세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문재인의 입장에서는 여태껏은 지지도가 하락할 때마다 북한과의 북핵 한반도 비핵화 이거를 끄집어내면서 지지도를 높여왔고, 또 김정은의 서울 답방 이거 가지고 계속 지탱해 왔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김정은이 지금 서울 답방을 금년 내에 한다는 것은 거의 물 건너간 얘기로 보이고, 그럼 현재 문재인이 자신의 지지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다. 경제정책 실패, 탈원전 정책 실패, 그 목을 메고 있는 그 북한과의 평화 위장쇼, 이것도 실패. 문재인 정권은 하나도 어떻게 이제 마지막 갖고 있던 카드가 이제 어저께 하노이 미북 협상 결렬로 날아가 버린 거거든요. 물론 이제 미북 협상은 급한 거는 김정은 촉이니까 또다시 협상이 계속 실무자 협상이든 뭐든 간에 물밑 교섭은 계속 이루어지겠죠. 물밑 교섭은 계속 이루어지겠고, 북한의 핵무장을 막겠다는 그 미국의 의지가 강력하니까 북한으로서는 핵폐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도발을 하든지 별로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결국 문재인 정권도 선택할 선택지가 별로 없고, 이제 좀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은 이상한 도발 행위가 일어나지 않을까. 물론 도발 행위가 일어나면 결과는 빨리 정해집니다. 결과는 빨리 결정되겠지만 어떤 예기치 못한 희생이 일어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현재 단기간적으로 예상되는 국내 정세가 그렇고, 그러면 이제 문재인을 둘러싼 사기 탄핵의 문제점에 대한 공격, 태블릿 PC, 김경수 여론 조작, 이런 것에 대한 우파의 공격이 어제부로 이제 오늘 3.1절 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거세게 들이닥칠 수밖에 없고, 황교안 대표 체제로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출범을 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이제 황교활이다 이렇게 욕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의심을 받지만, 그래도 오세훈이나 이런 다른 사람들보다는 비교적 우파 사상에 투철한 사람으로 보이고, 또 그 출신이 공안검사 출신이고, 그러한 약점들이 있지만 과연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느냐. 기대해 보는 거는, 이분이 정치를 처음 해보는 초년생이지만 월반을 통해서 빨리 고학년으로 월반을 해서 어느 정도 무르익은 정치가가 될 수 있느냐, 이게 문제라고 보고, 이 사람이 머리가 나쁜 사람도 아니고 우수한 명문고 출신의 명문대 출신의 어쨌든 머리가 굉장히 샤프한 분이니까 상당히 적응을 빨리 해서 지도력을 발휘한다면은
지금 우파에게 밀려오고 있는 이러한 물결에 올라타면 이제 문재인 정권의 타도의 길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 작은 부분이지만 저희 태극사랑도 19대 대선 무효 소송의 원고이니까, 제가 고선 대표가 그 소송의 원고이고, 제가 누차 제 방송을 통해서 그 19대 대선 무효 소송에 대한 후원을 제가 부탁한 사실이 있고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미에 제 후원 그 계좌를 게시할 테니까 보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제가 태극사랑 조회수가 너무 이제 사람들이 조회수가 많이 떨어져서 궁여지책으로 이제 뭐 유명한 우파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교섭을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은 이러한 19대 대선 무효 소송의 어떤 관심이 조금 이렇게 묻혀 있는 것이 좀 아쉬운 건 좀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건 각설하고, 오늘 3.1절 행사는 아주 대형 행사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되고 기쁜 마음으로 오늘 오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2017) 대법원 수 54 19대 대선 무효 원고 고선. 국민은행 후원계좌 국민은행 812-21-0374-284 예금주 고선입니다.